바이링구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중 언어에 대한 이제 예, 아이들을 예. 교육할 때 언어가 그래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중 언어 왜냐면 미국은 워낙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똑같이 생각하시고 센터에 보내시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이미 그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해서. 근데 별로 크게 그러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ABA라고 해서 정말 효과가 물론 평균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ABA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아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대부분의 그래도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중 언어를 가르쳐도 그게 크게 아이의 그 언어 발달에 있어서 문제 없었다라고 나오기는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 이민 가시려고 하시는 분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가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거면 맘 편하게 가셔가지고 집에서는 한국어로 하시고 밖에서는 영어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아이의 그 언어적인 발달 수준에 따라서 영어로 일반화하는 그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한국어로 할 때 그래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화를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 환경에 노출을 시키시다 보면요. 근데 한국어로도 무진장 어려웠다. 근데 또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또 그 미국은 이제 스페니쉬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스페인어, 그 멕시칸에서 많이 오니까 그 인구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영어랑 굉장히 달라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달라요. 영어랑 또. 그래서 이런 뭐 언어 그 문법도 다르고 언어 단어 하나하나 다 다르거든요. 이 스페니쉬랑 영어랑. 근데도 이제 스페니쉬로는 어려운데 영어로 또 잘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미국에 또 한국 이민자들이 계시니까 한국어로는 또 어려웠는데 계속 밖에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영어로만 노출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영어로는 또 이게 되고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아예 집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려우셔도 영어로 그냥 아이에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한국어로는 안 되는데 영어로는 습득을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께서 가셔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아, 이 아이가 오히려 영어권에 계속 노출을 시키니까 어? 한국어를 습득한 뭐 만약에 속도가 한국어로 느렸어요. 근데 영어로도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따라가기는 해요. 그러면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아, 그럼 아이가 힘들어도 따라가기는 하니까 집에서도 내가 한번 영어로만 아이에게 힘들지만 간단한 단어 같은 거는 바꿔가면서 사용해봐야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버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시면 연구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별 그게 크게 문제 없다고 나온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아버님. 왜냐면 이제 저희 그 어머님도 아버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아빠를 잊어버릴까봐 아이랑 떨어져 살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애착도 그렇게 막 엄마랑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떨어져 버리기까지 하면 아이가 아예 아빠 모르고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셔서 이제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신 그런 가정이거든요. 거기 가정도. 그래서 아이 가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엄마의 노력, 엄마 아빠의 노력에 달렸다. 가서 아빠는 어차피 바쁘시니까 못 하실 거고 엄마가 그러면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진짜 100% 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이중 언어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그것 때문에 시간을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 센터 쪽에서 우리는 영어랑 인디 쪽 언어밖에 안 한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인도네시아 그 원주민 말은 쓸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 한국에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아이랑 계속 지금 하시던 대로 한국말로 뭐 계속 연습을 하시고 가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랑 어른애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른은 이미 우리는 내가 멈췄잖아요. 성장하는 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뇌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발달을 할 수가 있는 나이들에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영어 못 배우는 거 아니야? 얘가 헷갈려 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아, 그러면 한국어로는 내가 집에서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대로 영어로 하실 때 아예 기초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매칭하는 거.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뭐, 사운드 따라해봐. 이, 에, 오, 막, 뭐, 디, 브, 뭐, 시, 뭐, 크, 뭐, 이런 거 아마 하실 거예요. 거기 센터에서는. 근데 그걸 아이가 못 쫓아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언어를 습득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환경에 가서도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집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한국어 교육을 하고 밖에서는 아이가 영어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리뷰하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그 정도 하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선생님께서 크게 막 너무 막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물론 아이마다 다르지만 아이가 언어 습득하는 거에도 지금 뭐 하고 있었다면 이게 모든 연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거는 AAC를 사용하는 아이에게도 이중 언어로 가르쳐도 제가 연구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언어 아이에게 AAC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발어가 안 되는 아이라서 근데 두 개 다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그 이중 언어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아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짜 이제 선생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